교육계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관심은 적지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NTD 코리아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이자 교육정책연구센터 조영달 센터장을 만나 서울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출마의 변 등을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인 조영달 교수. 1990년 서울대 교수가 된 그는 주변에서 현장 중심 교육론자로 통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내며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에서 25명으로 줄여 토론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었고, 전국 초중고교의 초고속 인터넷 회선 구축을 비롯한 학교 정보화 사업을 직접 이끌기도 했습니다. 19대 대선에선 안철수 당시 대권 후보의 학제 개편안 교육정책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 예비 후보는 자신을 학자적인 교육 전문성과 함께 교육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후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40여 년을 교육계에 있었습니다. 교사로 강의를 시작해서 대학에 있으면서 연구하고 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쭉 몸담으면서 학교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정책에도 관련했습니다. 제가 교육문화 수석으로 이제 근무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성공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든 학교를 다 인터넷화하는 그 일을 추진하기도 했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되는 초석이 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수업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까 교육의 개혁 이런 것들이 수업을 중심으로 하자는 흐름도 제가 만들었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능력도 검증했고 성공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도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수업과 AI를 접목시켜서 교육 격차도 해결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만큼 능력을 검증한 후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감히 그냥 준비된 서울 교육감 후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예비 후보는 교육 없는 교육정책을 일관하면서 서울 교육이 뒤로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에 학부모나 시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하루빨리 이념 편향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이념 교육 지향의 교육을 우리가 해왔죠. 또 우리 교육이 이념 교육으로 상당히 멍들었고, 또 교육의 리더십에 교육은 없고 정치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했습니다마는 이 우리 교육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도 없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이 교육 없는 교육 정책이 꽤 오래 코로나19 이후에 지속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보거나 아니면 외고 자사고 문제에서 보듯이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합의나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육 정책을 집행해 왔다는 것도 또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이 정말로 이 퇴행과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 더 이상 방치하면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의 미래가 큰 어려움에 처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40여 년을 교육계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 교육 현장과 함께하는 공교육의 정상화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게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선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굉장히 큰 문제는 이제 교육을 좀 정상화시키고 학교를 회복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념 편향의 교육에서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해야 하고, 기초학력이나 교육의 격차나 또 인성이나 이런 것에서도 등한시하지 않는 노력과 더불어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절실하지요.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 내에 교육 정상화와 학교의 회복을 위한 그런 부서를 본부의 단위로 두고 여러 단계에서부터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챙겨나갈 작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노력도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 예비 후보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사회통념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에도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교 현장에 역기능이 더 많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어떤 것들은 이제 학 정책으로 들어오거나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길 때는 관련된 사람들이 좀 모여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학교 인권 조례는 그렇게 깊이 있는 협의나 합의 없이 학교 현장에 이제 도입되거나 지침이 내려지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섣부르고 좀 무책임한 도입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에 필요해 왔던 상당수 많은 관계들을 이 학교 인권 조례가 해치게 되는 결과를 몰고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학생들과 관계 맺던 방식에서 달라지게 되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상당히 교권이 좀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생의 인권 조례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졌지만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움츠려들어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반인륜적이라 할 만큼 그런 요소도 있고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악영향이나 잘못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즉시 폐지되어야 할 문제이고 전체적으로도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 예비 후보는 교육감 선거 주요 공약으로 에듀케어를 꼽았습니다. 대량 생산 시대의 단순 교육은 사회 변화나 한두 자녀로 이뤄진 오늘의 가정에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며 자율과 창의, 돌봄이 교육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듀케이션이 아닌 에듀케어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대가 정말 변했습니다. 전체 사회 선호보다는 개별 집단의 선호 이런 게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화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개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와 같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같이 성장을 도와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우리 사회에 도입돼야 하고 서울교육도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을 토탈 에듀케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는 교육은 토탈 에듀케어의 시대다. 그러면 학교의 모습도 이제 상당히 바뀌겠죠. 단순하게 뭐 교수 학습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 학생이나 개별 집단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뭔가 이해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런 형태의 교육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돌봄이 이제 굉장히 교육과 합쳐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2학년 12시 정도까지 공적인 학교가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또 하나의 전문 학교가 있어서 방과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도 학부모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학습적 돌봄이 되는 거죠. 일종의 웰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학부모들에게 좀 학부모님들께 자녀 교육 웰빙의 시대를 열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 조 예비 후보는 보수 진영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단일화 방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단독 출마를 시사한 상태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진실에 입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벗어나면 교육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육은 정치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100명이 모여서 선거를 하더라도 경선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추협은 경선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하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하도 많아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근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주질 않아서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선언을 했죠. 그리고 제가 선언한 이 문제 제기가 이후에 박모 후보가 다시 똑같은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써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다 진실이고 그 문제가 정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다음 이 후보들 사이에 이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단체 자체도 물론이와 그 속에 들어있는 분들도 정말 정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일을 다루는 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 생각에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적절하게 검토되고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저는 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지난번처럼 중도 보수 진영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취업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또 서리본도 있고 또 저도 있고 또 아마 어떤 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의 생각은 어떤 경우에든 본선거 등록하기 전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하겠다.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저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단일화시키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